네, 철없는 어른들 오늘 영화 기생충 주제를 맡게 된 승 작가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이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저가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영화 기생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혹시 보셨나요? 지금 몇 명이나 봤어요? 지금 그때 저 970만? 오늘 아침에 온 게. 아, 정말 5천만 넘겠네. 절대 이 영화가 흥행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 힘든 영화라서. 근데 그 상해 건의에 힘입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한번 봐줘야겠다. 근데 그 상을 받는 거 치고는 재미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프랑스가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한 개도 재밌었던 적이 없었는데. 철학적이겠구나 이랬는데 그거 재밌어. 나 다니엘 왜 재미없어. 그것도 재미없어. 재밌게 봤는데. 그럼 영화 얘기하기 전에 그 기생충에서 그 52시간 스태프들 표준 계약서 작성했다고 네네.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한 2002년부터 한 거예요. 2002년에 영화인들이 지금 영화산업 노조가 있잖아요. 그 전신이 비둘기 둥지라고 있어요. 비둘기 둥지라고 그냥 모임이었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2004년에 영화산업 노조를 만들면서 네 가지 그 조건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가 최저임금 보장, 두 번째가 4대 보험 적용, 세 번째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그런 게 요구해야 될 건가? 너무 눈물이 난다. 네 번째가 초과 임금 지급 이거였거든요. 2004년부터 했으면 지금 15년 된 거잖아요. 15년 됐는데 아직도 안 돼. 그 영화판에서는 약 40% 정도가 그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CG도 포함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눈물. 계약직은 말하지 마요. 비정규직은 말하지. CG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정규직도 아직 안 됐는데 뭐. 그래가지고 거의 정규직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포괄임 문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방법이. 그걸 요구하는 영화산업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 안 들어온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요구를 하면 영화사에서 그런 거예요. 야 나가. 니네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아마 이게 했을 거예요. 협업했고 그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 쪽 스텝하고 방송 쪽 스텝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외국도 분리돼 있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래요? 예, 그게 달라요. CG 쪽은 완전 다 노동 따로 유연성에. CG 쪽도 회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영화 할 때도 있고 방송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 스태프들이 막 돈도 못 받고 거기서 사고 나고 막 그런 일이 자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방송 스태프들이 또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노조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모임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거기서는 한빛 미디어 노동센터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프리프로덕션 쪽이 있고 예를 들면 방송 작가들 같은 프리프로덕션 쪽이 있고 현장 스태프들이 있고 이제 후반 작업하는 후반 작업 스태프들이 있는데 주로 현장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5년이 넘게 영화판에서 15년 넘게 했는데 방송은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하면서 또 걔네들도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처럼 방송이나 영화나 같이 모여서 하면 좀 나은데 이게 또 그것도 안 되고 있고 프리프로덕션 쪽 방송 작가 협회라고 또 있거든요. 방송 작가 협회 걔네들도 따로 하고 있고 한빛 미디어 걔네도 따로 하고 있고. 뭐라고 하죠? 그 금속 노조? 네. 산별 노조? 네. 다 뭉쳐서 해야지 다 따로따로. 저희 쪽은 아예 CG 노조가 하나도 없어요. 후반 시나리오 작가들도 없죠, 노조. 이 작가 작가 협회가 따로 협회. 있죠. 작가 협회로. 협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뭉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고 후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 또 프로덕션 스태프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야. 같이 뭉치지도 못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얘 나와서 뭐 파업하자 그런 거 했었는데 다른 데가 치고 올라와서 완전 무산됐다고 포스트 쪽에서. 그러니까 야 너 나가. 너 없어도 할 사람 많아. 응 그래? 우리 다 100% 가입돼 있는데 어디 한번 일해봐. 이래야 되는데. 그 미국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스텝으로 쓰질 못해요. 왜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이 아니라 협약을 한 거예요. 방송 법이지. 그러니까 협약 그 그- 노조랑 그 사용자랑 협약도 법하고 똑같아요. 협약을 우선하니까. 사용자 네. 협약. 사용자랑. 포스트 쪽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그거죠. 쪽은 만약에 포스트 좀 모르겠는데. 포스트 노조 그러니까 가입 안 돼 있는 애 써? 물어보니까- 우리 다 일 안 해 여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난 가입돼 있는 사람 있고 안 가입돼 있는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스트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나리오 작가, 뭐 현장 스텝, 뭐 조연출이나 촬영 감독, 뭐 조명, 걔네들은 조명 감독이 따로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촬영 조명 쪽 뭐 이런 식으로 협회가 돼 있는데 스턴트맨도 있고, 걔네들은 노조 가입 안 되면 노조랑 협약을 안 맺은 사람은 안 맺은 영화사는 노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만 써야 돼. 노조랑 협약을 한 영화사는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만 써야 돼요. 미국은. 몇 년 전에 시나리오 작가들 다 파업하니까 방송이 다 빵꾸가 나잖아요. 그죠. 그때 저 중학생 때도 빵꾸 났었는데 그때 빅뱅 이론이랑 저는 지정생존자 때. 그 마지막 화 앞두고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12화가 시즌 1 끝인데 11화 때 파업을 해서 몇 개월 동안 못 봤어요 그때. 그렇게 해야 정신을 좀 차리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봉준호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기생충이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들의 그런 계약 준수율이 한 40% 정도. 기생충만 한 건 아니에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확실히 아니면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눈에 확 보일 만큼 나아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참이라는 뜻이 맞는 거죠. 안드로메다까지 가야 돼. 진짜 언제 나아지나요? 진짜. 안 나아질 것 같은데. 안 나아지려나? 그- 아니야 사람이 줄어들면 나아지겠죠. 그쵸 이제 죽을 때쯤에 이렇게 아, 그런가?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다 100% 가입이 돼서 힘 있는 노조랑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 것 같죠. 선장 분위기가 서로 얘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 그 CG 단톡방이 한 1,500명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싸워. 뭔 노조냐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노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스파이다 같아. 스파이 우리나라는. 엑스맨. 그러니까 사장 쪽이나 사장 쪽이랑 얽혀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왜냐면 거기는 싼 돈에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부터 만들어. 아 그리고 그 사람 아니어도 이제 아 나는 그냥 열정 페이를 하겠다. 나는 막 너무 좋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노조를 뭐 하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건데 약간 그런 그것가 또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에피소드로 나가나요? 나가면 되지. 프리퀄 기생충 얘기 나온 김에 한 기생충 거니까. 얘기 해봅시다. 그리고 그거 뭐지 그 손익분기점이 한 35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거가 대박 났네. 그 세트비가 많이 들었대요. 이제 영화를 보면 그거 다 세트라면서요? 네. 그 송강호의 가족이 있는 반지하 거기랑 이제 그 부잣집 이성균네 가족이 있는 데가 다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내용이 세트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세트가 더 싸지 않을까? 쌀 세트가 것 싸죠. 같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제가 서대문구에 살았거든요. 거기 위쪽은 이렇게 완전 빈촌은 아니고 그냥 서민들이 사는 거고 거기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부촌이 있어요. 진짜 똑같은 막 답 엄청 높고 한 3m 4m 다 되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부자 동네. 그러니까 딱 거기 걸어 내려와서 제가 초등학교 갔거든요. 거기서 항상. 그래서 너무 아련해. 내가 본 거 같은 이 집 본 거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의 집이라 부자 동네 살았다는 거야? 거기 위에 서민 거기 위에도 제가- 부자 아닐까? 달동네. 보통 옛날에 부자 동네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자 동네였잖아요. 아 진짜요? 저기 언덕 위. 성북에 거기가 성북 가봐요. 네, 성북 전원주택에서 스카이웨이. 살았습니다. 거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부잣집이에요. 아니 거기는 거의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데 있어요. 아무튼 본격 부자가 말하는 내가 봤는데 말이야. 옛날에 다 부자였으니까 얘기 계속 하죠. 영화는 이제 뭐 지금쯤이면 뭐 거의 다 봤던 것 네. 같으니까 스포
하고 가면 네. 일단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좀 뜬구름 없는 네, 재밌게 질문이지만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기대보다는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그런 예술성이랑 대중성이랑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리뷰를 보고 가서 뭔가 훨씬 더 스펙타클 할 줄 알았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안 봤어요. 안 보셨죠, 그러니까 안 볼 거예요. 계속 안 볼 거예요. 왜요? 나 설국열차도 안 봤어. 아 설국열차는 저도 그러니까 마더는 봤어요. 아 그것도 안 봤어요. 봉준호 감독 영화. 나는 괴물이 마지막 본 것 같은데. 박바. 봉빠가 아니라 박바. 어떠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이 힘든 영화라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걸 봤다니 잠이 확 깨지 않아요? 약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올려놓은 거 보니까 봉준호가 중산층이어서 저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리뷰를 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챙겨주지 않는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쁘다. 근데 그거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느낌. 근데 이랄까? 중산층이잖아요. 봉준호가. 잘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서. 걔 시각이 딱 그래요. 근데 그거 살인의 추억 찍기 전엔 되게 가난했다고 했던데. 그래서 네. 살인의 추억을 네. 마지막으로 성공하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딴 걸 하겠다.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중간에 이제 영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작들은 다 별로였거든요. 마더랑 괴물 그리고 설국열차 때까지 별로였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좀 결말이 봉준호 감독 거 영화 보면 결말이 조금 약간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는데 옥자 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 건데 영화 보면 중간에 딱 그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 인터폰 중간에 이제 송강호의 가족이 이제 이성균의 가족이 이제 캠핑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때 인터폰 벨이 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영화가 저는 딱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떠셨어요? 그 영화들이? 전까지는 네.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오히려 그 이유가 전 그 이유가 제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인터폰 전에. 그 전에 막 스릴 있고 재밌던데 전 그 전에 너무 스릴 있었어요. 막 스릴 파티 할 때 막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갑자기 오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막 너무 쫄깃쫄깃하고 막 사기치는 것도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 그 전에 만족스러웠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냥 전후 안 가리고 그 사건이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그냥 참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댓글을 못 달게 하는 영화인 것 같다. 재밌고 좋았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 없는 앞으로 영화에 대해서 내용이 일단 그럼 그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한 어떠셨어요? 영화라서 근데 그 인터편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지 않아요? 초반에 그전에도 왜 불편한- 네. 불편하셨어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초반도. 그 이제 공감이 돼서 못 웃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로 재밌지가 않아서? 그냥 좀 이렇게 뭔가 너무- 다 과장됐다고 하나 느낌이 살짝. 저 좀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 영화 같지 않고, 왜 영화들이 보통 어떤 장면을 조금 더 뭔가 간지나게 표현하려고 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영상은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 말고 이렇게 배우들의 연기나 대사 같은 게 뭔가 여튼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어. 저는 약간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과장한 느낌. 한국적 느낌. 아니 뭐라 해야 돼? 드라마. 저는 짜여진 각본? 그러니까 물론 영화가 극본인데 뭔가 그 연극인데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 하는 느낌? 이거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기도 과장되고 뭔가 이게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좀 저는 약간 짜여진 각본? 스토리가 좀 너무 뻔했어. 아 그래요? 다 예측이 됐어요 중간. 비 오고 그러면 당연히 캠핑 갔으니까 돌아올 거고 이런 게 다. 근데 그게- 못 맞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비가 와서 뻔히
왜 당연히 올 건데 라는 스토리를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 속에서 그 배우들이 캐릭터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캐릭터들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관객들이 좀 멍청한 아 그러면서 보죠. 근데 그것도 의도한 거 아니에요, 감독이? 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그렇게 하고 예상을 저도 거기서 예상했거든요. 아 저기 오겠네. 어떻게 빠져나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중간에 분기점이잖아요. 인터폰이 울리고 이제 송강호네가 쫓겨낸 그 가정부가 오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막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한데 그 비 오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록으로 보면 뻔한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왜 이때 왜 졌어? 왜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에 막 어떤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순간에 방심을 하잖아요. 약간 그 영화도 배우들이 되게 그때 사기가 다 완벽하게 성공하고 막 퍼펙트하게 자기네들끼리 만찬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야습을 당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보면 그런 것도 이렇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저는 오히려 그게 뻔해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었죠. 아, 저 오겠네 이렇게 했는데 뭐지? 저 이성균네 가족이 얘기한 뭐지 인터폰을 울린 게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좀 더 놀랬었고 그러면 이제 그 인터폰 이후가 이제 뭔가 이게 급변하게 변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일단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유는 어떠셨어요? 인터폰이 울린 이후의 이제 사건들. 인터폰이 울리고 지하실이 공개되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탈출하고 물난리 나고 결말 이렇게 얘기 났던. 치고받고 싸우고 왜 이렇게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고 그 밑에 막 밀어 넣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이제 막 네. 우리 여기 뭐지 남편이 이제 지하에 사실 있었고 대왕 카스테라를 여기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거기 밑에서 있고 얘기를 막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그 제루스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 저야 못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점 잡히니까 또 이제 그걸로 공격하네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 중산층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랑은 좀 다르게 영화 일단 그 이유는 어떠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저는 전과 후나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서 다 너무 상징적인 그런 장면 구성들이 다 많잖아요. 대사나 뭐 전부 다 좋았어요. 그런 거를 저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잘 표현한 것도 좋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막 내용과 스토리가 재밌다라기보다 그런 상징적인 장면, 대사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그거잖아요. 다 하나하나 비중이 영화 전체 중요도가 제가 볼 때 하나하나 다 똑같이 되게 뭐랄까 평등하게 평준화돼 있어서 중요도가 제가 볼 땐 그래서 재밌었어요. 본인이 느낀 걸 저는 우리는 뭐. 먼저 얘기를 하면 예. 그때 그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아빠랑 같이 봤는데 아빠는 원래 보고 밥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하루 종일 약간 밥을 못 먹었거든요. 저는 왜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처음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읽었을 때랑 똑같았는데 뭔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속이 안 좋고 불편하면 속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나중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다루어진 게 총 세 계층이잖아요. 잘 사는 집, 가난한 집, 더 가난한 집 이렇게 세 개인데 망한 집.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면 그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저기 어디 세 그룹 중에 하나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내가 저렇게 들어갔을 때 안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행동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욕을 먹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욕을 먹는다고요? 그죠. 왜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제 그 이성균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아 저렇게 부자인데 약간 돈 허투루 쓰는 느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제 부자들인데 그 학력 위조랑 어떤 그 여러 가지 위조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들어온 건데 그거 보고 좀 돈 허투루 쓰네라는 느낌 들었고 이제 송강호네는 일단 허투루 쓰고 이게 서로 이제 그 계층마다 다 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뭐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내가 저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하루 종일 좀 이제 불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죠. 전혀 봤는데 저는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불편했는데 아 그래요? 왜요? 아무도 공감이 안 갔어요. 캐릭터가 음. 오히려 너무 다 캐릭터 같아서 오히려 또 다 캐릭터고 그러니까 공간은 현실감이 있는데 캐릭터가 공감이 안 현실에 있지 되는데 않는 캐릭터 같았어요. 또 상황은 되게 불편하고 아니, 현실에 있을 수 있는데 공감이 전혀 안 가는 아니, 누구라도 하나라도 이게 좀 공감이 가야 좀 감정이입을 하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상황은 불편하고 감정이입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부자 계층과 중산층이 빠진 채로 뭐 서민층, 최하층이 최하층. 나오잖아요. 중산층이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작가님은 그냥 각 본인의 포지션에서 그 사람들을 본 것 같고 이제 시준생님은 본인의 포지션이 거기에 없으니까 중산층 포지션이 없으니까 공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어디 포지션이죠? 중산층. 왜냐면 포지션 없어? 실제로 그 반지하에 살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계단 이입 올라가는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네. 제가 뭐 부자들만 나온다 해서 감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 같은 마블 같은 영화 본다고 감정이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잘 안 됐던 게 차라리 그렇게 만약 비현실적인 거면 공감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는데 영화 자체 공간이 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된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부자들이 돈을 허투루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내가 하루에 한 3천 정도 그냥 쓸 수 있지 뭐 그거 허투루 쓰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되게 우리 입장에서 허투루 쓰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 정도는 우리 100원 흘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걔 3천만 원이 야너 사기를 뭐 300만 원이나 당했어? 뭐 300만 원 했는데 뭐 나 기분은 별로 안 상하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차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영화가 중산층을 빼고 대화하는 게 저는 그것도 일부러 양극화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중산층이 없긴 하죠.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중산층은 뭐 굳이 거기도 굳이 말하자면 그 처음에 나온 그 친구 수석준 친구 계속 좀 박서준. 돈이 많아 걔는 보이는데. 수석. 아 그쵸 그 육군이니까 뭐 근데 그건 부모 아닌가? 본인은 지금은 중산층이지만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받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올라. 유학을 간다는 거 자체가 중산층이 아니. 네. 그것도 일부러 전 중산층 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뒷부분에 별로 제 성에 안 찼다고 생각한 이유가 물론 저는 뭐 비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스토리 라인만 봤을 때 별로 내 기대만큼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비슷하게 취준생이랑 비슷하게 별로 인물에 공감이 안 갔어요. 그래서 되게 그 소설적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좀 이해하기 힘든 엄청 다이나믹한 그런 선택들을 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 최하층 그 사람들처럼 거기에 온 가족이 산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처절하게 막 박살날 줄 알았는데 물론 맨 마지막에 막 사람도 죽이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다 감독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선택한 장면들이니까. 오히려
더 다이나믹하지 않아가지고 실망했던 거. 영화적이지 네, 않아서. 저는 좀 더 캐릭터가 내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인물들이니까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막 대범하게 사기를 친다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중산층이라서. 더 희한한 선택을 할 줄 알았어. 전혀 이해 안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줄 그러면 알았어. 이제 마지막에 그 가족들 그 제외? 난장판이 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음. 근데 송강호 그 중간에 이제 그 물난리가 난 다음부터 그 송강호의 가족이 좀 약간 망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그것도 인디언 쓰고 죽이는 약간 그런. 그거 그게 욱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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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난다고. 냄새 난다고는 아닌가? 냄새 나는 이렇게 냄새. 포지션 하고 이게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네들 이제 애 기절했다고 차키를 받아 가니까 더 우국을 했겠죠. 그래도 공감은 안 갔어요 사실. 이해는 근데 갔는데 그게 그 감정선의 시작은 그 죽이는 장면의 시작은 그 불려와서 이제 분장하고 그 뒤에 숲풀에 숨어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최초 시작은 거의 깔아둔 냄새. 거는 쇼파 밑부터. 그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여자가 쇼파 이게 쇼핑 갔다 와서 다시 냄새. 완전 전에는 이제 그 차 꼬마애 안에서 그러니까 꼬마애. 그 꼬마 남자애가 네, 냄새. 아, 맞아. 거기서부터 가정부랑 시작해요. 여기 아저씨랑 냄새가 같아 이런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때는 오히려 쟤네 들키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이제 복선이 그 반지하 냄새 뭐 했는데 그죠. 그 장면의 시작은 어쨌든 숲풀 뒤에서 대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딱 죽이는. 왜냐면 물론 그 장면에 이제 그 시작한 전까지의 계기는 있었지만 냄새라는 계기는 있었지만 그죠. 이제 대사가 애쓰시네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 애쓰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1의 연장선이니까 1 공과사를 약간 구분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욱해서 죽이는. 저 그 대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자꾸 사랑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부분은 어땠어요? 저희 약간 그것도 나중에 아까 번외로 물어보려는데 중간에 이제 그 기사분 내쫓고 이제 송강호가 이제 기사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빙 테스트를 할 때 화려한 조명들 있고 마지막에 그 이성균한테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라는 그 장면이 그거 왜 있잖아요.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지? 전 그 질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 이성균 표정도 그렇고. 어떠셨어요? 전 그거 사랑하는 이해가 것 안 같아요. 이성균이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송강호의 입장도 그 질문을 뜬금없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그 뭔가 띠꺼운 표정,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알 수 저 없는 인디언즈 또 표정은 하는데. 사랑하도 해도 할 수 있는 표정이고 사랑 안 해도 할 수 있는 표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네가 내 선을 넘네라는 표정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 이해가 그 장면의 뜻이 의미를 왜 그 감독이 그걸 왜 넣었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떠세요, 감독님? 아, 네. 저는 그거 아까 근데 전 제가 이해하기론 그 어쨌든 송강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왜 갑자기 그런 질문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왜요? 왜냐면 자기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 계속 계기를 제공하잖아요. 냄새라는 걸로 약간 걔의 어떤 행동. 아니 그거는 그건 처음에 초반이에요. 완전 초반. 처음에 그 드라이브 드라이브 할 처음 때예요. 아닌가? 맞죠. 초반이죠. 이제 완전 주반에 초반에 별 관계 그 그냥 젠틀하게 아들 할 때. 우식이랑 이제 뭐 차 이렇게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할 때 그 가정부 내쫓은 다음에 오늘따라 그 갈비찜이 먹고 싶네. 그 가정부 분께서 그렇게 잘했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말들이 다 약간 되게 우월적인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 아줌마도 그래도 뭐 일할 사람은 일할 많으니까. 사람 일할 빨리 사람 있으니까. 많으니까 뭐 아니면 뭐 되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송강호는 피고용인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제가 볼 때 뼈 있는 말로 공격한 느낌이 들어요. 본인은 막상 공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남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약에 뭐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에서 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뭐 헌신 이런 어떤 가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있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질문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내 와이프를 내가 사랑하니 마니를 네가 뭘 그런 말을 해? 라고 기분이 나쁜 거죠.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 본인의 행동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아니까 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또 그래서 그 숲을 뒤에서 아 뭐 사랑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것도 이제 이미 짜증이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을 한 것 같고 그랬더니 또 그 사장이 선을 긋고 거기에 또 확 핀트가 나가고 거기에 또 이제 계속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한국적인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냥.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도로며 뭐 언어 소통 공간이며 막 그 뭐라고 하죠? 문화지체 현상이 넘쳐나는 사회니까. 저도 약간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이지 않을까 약간 끝맺음으로 했다가 이제 일단 저는 거기서 조명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랑 안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 근데 우리 그 정도 그런 거 물어볼 사이는 아니지 않아? 라서 이제 좀 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저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긴 했는데 대화로 보면은 그 부자들은 그 충내 가족을 그냥 한 명의 뭐랄까 노동자로 보고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충내 가족은 적절히 인간적인 아니, 부분을 드러내잖아요. 누구지 남자 배우가 네. 부자 네. 이성균 부자 이성균은 그렇게 보는데 되게 그 와이프는 그런 식으로 보진 않잖아요. 되게 막 무슨 일 있었는데 막 얘기 구구절 다 하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조작할 때 그 송강호가 2층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우나실 사모님 뭐 사모님 뭐 이렇게 해서 잃었어요. 뭐 근데 제가 뭐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말 대화의 중심은 이해 공감 그러니까 손을 잡잖아요. 괜찮나요? 근데 손 씻으셨어요. 손 씻었어요라든지 그 어떤 일적인 정보 교환에만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는 손 씻었어요가 그 결핵 그거 휴지 만져가지고 그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공감이나 걱정에 대한 나는 너랑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일적인 거 정보적인 교환만 그런 얘기만 하는 거고 막상 감정이 오르는 거는 그 정보가 자기네 가족한테 어떤 이해관계랑 연결돼 있을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그 사람을 어떤 한 명의 관계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자 선생님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로 칼같이 자를 수 네, 있지.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이유도 말하고. 말 안 해주고 해고. 그러니까 송강호가 그런 액션을 취할 때마다 해버리는 거고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장면이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아니구나 중간 부분에 막 싸우고 엎치고 뒤지고 이제 그 지하실에서 그 소동이 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딱 그 지하실에서 그렇게 펼쳐졌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중산층이니까 여기 사람들 공감이 안 되려나? 누가 정상층이에요? 현금 10억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저도 이제 웃긴 게 그러니까 웃겼던 장면이 그러니까 아이러니에서 저는 많이 웃는데 그 지하실에서 이제 서로 약점이 잡히니까 처음에는 뭐 누나야 누나 이거 좀 언니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누가 언니야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우당탕탕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들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얘네 봐라 이러면서 저희 우리
대화로 좀 풀까 동생아 이렇게 누가 동생이야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할까? 겪어보질 않아. 별로 대입해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옆에서 보면 야 저거 왜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길일 텐데 좀 화해 좀 조화롭게 그러니까 저는 지내면 안 되나라는 느낌이 사실 그 있잖아요. 전부터 사기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불편했던 게 터질 거잖아요. 100% 터질 게 뻔한데 이걸 계속 하고 있고 그걸 터질 걸 기다리는 게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터지고 또 터지고 터지고. 근데 저는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서민층 뭐 최하층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경험해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뭐 카스테라 같은 거에서 망해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반지하 살아서 이렇게 피자 박스든 뭐 치킨 박스든 접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냥 박찬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봉준호. 아 봉준 왜 헷갈려? 다음에 봉태일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기가 본 그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층은 미래를 고려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터질 걸 혹시 예상은 가지만 당장 그것 때문에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작가협회라든지 그런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들끼리 싸워. 로 보이는 거죠. 윗사람 멍청한 놈들 다 같이 해야 지들끼리 싸우네.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당장 얘를 뭐 아 언니 뭐라는 건 아 좀 나 좀 봐줘 이거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해줘. 이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좀 봐줘. 내가 너를 아유 이렇게 눕혀줄 테니까 좀 봐줘. 또 상황이 반대되니까 바로 뭐 이년아 막 내가 막 갑질했다 갑자기 을대니까 아 감님 뭐 또 이러잖아요. 박찬웅이 감독님이 봤을 때 그런 계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된다? 만약 어떤 궁지에 몰려있고 내가 한 치 앞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삶이다? 그럼 그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보기 불편한 것 같아요. 내용이 막상 보니 나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단호히 난 안 그럴 거야 라고도 말 못하는 거. 그런 게 많으니까. 저 그 장면 볼 때 그 생각했었어요. 빨리 그냥 튀지. 그러니까 한 4명 다 빨리 튀지. 아 들켰으면 그냥 빨리 튀어버리면 사실. 그런 뭐랄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세상은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 사실 거기서 받는 돈이 이제 그 적지 않은 액수잖아요. 이제 반지하에서 안 살아도 되는 액수일 것 같은 그 정도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죠? 한치 앞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제3자니까 그냥 도망가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당사자가 된다고 저도 지금 느끼면 이 돈을 또 놓치기가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데 이거를 또 놓치기는 아쉽고. 근데 그러니까 도망가자니 좀 아쉽고. 근데 안 도망가자니 여기가 너무 걸리고 꼰지를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저렇게 욕을 먹겠구나. 좀 욕을 먹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려나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부자가 됐을 땐 또 저렇게 바쁘느라 이제 가족에도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 볼 때 그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 외부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였고 그거 싫고 근데 이제 가난한 집의 상황도 싫고 더 가난한 집도 저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가정에 영화였죠. 소홀한 것도 우리 시각인 것 같아. 그 부자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 좋은 집에 공부시키니까 다 시켜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이프 일 안 하게 와이프가 집에서 애 챙기고 있고 그러면 내가 나라도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리고 뭐 생일날 같이 캠핑도 생일날 가고. 캠핑도 가고 내가 시간 내요. 나 오너라서 바쁜데 물론 오너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인데 바쁜데 그 정도면은 충실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냥 8시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그런 중산
산업화 시대 중산층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가족이랑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좋은, 가족을 더 신경 쓰는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 시간에 버는 돈이 얼마일 텐데 네, 그 하루를 포기하고 오는 건데 그것도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거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든 불편한 영화인 건 맞아요. 저는 그 불편한 걸 그렇게 보여준 것도 재밌었어요. 그게 공감이 돼서 불편한 건 잘 그죠? 그렸다고 생각해요. 잘 그렸. 사람들을 잘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들로 아주 잘 꾸렸어요. 근데 불편한 걸 보고 보기 싫은 거 봐야 자극을 받고 저는 사람이 뭔가 변하고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는 게 그림이든 뭐든 그걸 보는 사람 마음에 돌을 던져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불편한 걸 자극시키던지 너 박근혜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부분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어쨌든 마음에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저도 기분은 좀 포스터부터가 별로지만 예. 딱 봐도 불편할 것 같은 네, 포스터였고. 나 던지지 마. 아는데 나 별로 파문 이를 내 마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파문을 저도 건드리지 원래 마. 불편한 거를 잘 봤어요. 근데 네. 요새 좀 싫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또 몇 가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간 게 CCTV 자르잖아요. 경비업체 신고 간단 말이에요. 100%. 그거랑 전기업체 그거 오면은 어디 연결되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왜 부자가 그걸 모르고 있을까? 가정부가 다 했을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당연히 다 알 텐데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잘 감추지 않는 이상. 가정부가 중간에 커버 치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CCTV는 바로 핸드폰으로 네. 날라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직 그 정보 교체가 안 됐으면 가정부 핸드폰으로 왔을 수도 있죠. 그럼 가정부가 네 저희 확인했어요 해버리면 또 되니까. 근데 이제 설정상의 디테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진행을 위해서. 그 산에서 뭐 불 깜빡이는 거 보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그렇게 예. 빵빵이면 당연히 등을 떼든지. 예, 뭔가 이상할 텐데 그것도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차피 시간도 거의 갔으니까 엔딩 부분이 이제 그 편지 그 부분이잖아요. 해피 엔딩인 것 같아요. 새드 엔딩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100% 새드. 저는 해피. 왜요? 그나마 해피. 새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해피?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우식이 아빠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상상을 꾸잖아요.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 없었으면 완전 저는 새드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있어서 그래도 목표가 생겼으니. 왜냐면 제3자가 봤을 땐 저 못 살 게 뻔하거든요. 약간 못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그 어떻게 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지금.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갇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목표가 생겨봤자 이미 다 잃고 많이 잃었는데 그게 과연 해피일까? 그럼 전 그 목표가 길어도 한 2년 갈 것 같아요. 2년. 네. 2년 동안 좀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 본인 혼자 막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 근데 2년도 사실 안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두가 관객들이 다 알잖아요. 저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본인도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집을 사는. 네, 집을 사는 건 가당치도 않지. 근데 샀잖아요. 그걸로. 아니 네? 그건 아니 그건 상상이에요. 내 목표가 그거다 하고 보여준 하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편지 쓰는 걸로 해서 끝나니까 그게 절대 못 사지. 어떻게 사요? 사기 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로또 한 3번 4번 연속으로 연속으로. 혼자 받으면 모든 걸. 미국 로또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선 거기 해봤자 200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4번 5번 받으면 200원 받을 텐데 혼자 받으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해피 엔딩이다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만든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절대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1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다를 그러니까 그걸 안 보여주면 만약 그런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아니, 상상을 거의 안 경애 보여주면 하나예요, 경애 하나.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안 보여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틀 밥 못 먹었을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슬프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보면은 일단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케이스 1 죽거나 케이스 2 운둔자처럼 살거나 케이스 3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모두가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 지위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똑같은 15% 손해받고 다시 15% 채웠다고 원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상 실패 이상의 성과를 얻어야 그나마 중간을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걸. 왜냐면은 대학도 안 간 애가 아니 그 이전에 유명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잖아요. 애초에 지금 물론 걔가 정크 채권을 사가지고 야 100원짜리 돈 내놔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그렇게 바뀌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상상이었잖아요. 결국은 실현되지 않고 그냥 상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전에 장면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그냥 소설적 캐릭터였어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 인디언 모자 쓰고 자르고 뭐 지하에 살고 이런 거 보는 것까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 그냥 영화니까 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전 제일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모도를 나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참 웃긴 게 죽거나 그거 우리나라 선택하거나. 고등학생 남자들이 대부분 나중에 포르쉐 끌어야 뭐 이런 상상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아니에요. 그런 상상하셨어요? 요즘 때부터 안 할걸? 요즘은 그런 상상을 하죠. 내가 공무원은 돼야지. 다 상상해. 그러니까 원래 제 초딩 때는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다 그런 이렇게 생각 생각하면 있잖아요. 점점 크면서 이제 쭉쭉쭉 떨어져. 인서울 될까? 인서울 힘들 것 같아. 정말 힘들다. 서울에 근데 있는 요즘 대학이라도 애들은 가야지. 좀 더 현실적으로 알걸? 그러니까 저가 약간 거기서 더 공감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한숨 나오는데 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그냥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 게 그거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예체능을 했으니까 예체능 쪽은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탑을 보고 그 계열을 다들 꿈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술이면 미술 탑을 보고. 근데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저거 허황된 꿈이고 탑은 화려하죠. 너 저렇게 안 돼. 먹고 살 수나 있으면 다행이게라고 하는데 그걸 또 누군 이루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못 이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봐서 혹은 그 나이 때이기도 해서 그런지 이제 사실 지금은 많이들 그런 거 보면 희망 고문이니까 그냥 포기해라는 이야기가 주류지만 그래도 좀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슬프고 안 될 거 아는데 차마 너 안 될 거 같아라고 얘기 못하고 해봐 일단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영화지만 영화라서 잔인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은 더 잔인해요. 미화됐다. 많이 미화된 거. 그나마 집행유예 일단 뭐 이게 그나마 미화된 게 그거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불편하다 정도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아니잖아요. 영화니까. 사실 현실이었으면 그 뭐지 지하방에 창문 있잖아요. 거기로 돌 던지고 있을걸요 사람들이. 맞아. 더 심한 경우도. 침 뱉고 가거나. 침 뱉고 가고 노상 방뇨를 그 애초에 창문에다가 했겠지. 그 방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현실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기 뭐 나왔잖아요 벌레. 곱등이 곱등이가 아니라 초반에. 이미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그 벽지가 멀쩡한 벽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잔인. 현실은 냉혹한 법이니까. 이제 저 보면 이제 친구들 애들 대학 다니고 이런 애들을 보면 그 이제 제3자니까 이제 애가 사실 대단한 꿈도 아닌데도 야 그거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저도 그렇게 몇 번 얘기를 과거에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그죠. 요새는 이제 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고 예술가들 있으면 해봐 잘 돼야지 이러면서 좀 응원해주는 편인데 좀 다들 약간 어쨌든 저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보면 좋은 영화 같아.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한번 추천 보는 안 게 추천 어떤 것 같아요? 추천이죠. 무조건 보는 남들한테. 게 좋다. 어떠세요? 네, 추천하죠. 보는 건 좋은 것 같아. 네.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뭐 내용이 그렇게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뭐 지루한 것도 아니고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행복한 라짜로는 보지 마세요. 추천 안 추천으로 굳이 남한테 봐야 되나? 아니 영화가 그렇게 많고 사실 이게 엔터테인먼트 뭐 깨달음을 주는 것도 중요한 뭐 예술의 한 목표긴 하지만 굳이 그거를 봐야 되나? 그리고 이 황금 종려상 때문에 사람이 많이 본 거지. 사실 이렇게 불편한 영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을까? 상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안타깝고 불쌍하고 불편했는데 점점 극으로 쳐닫는 느낌의 영화라. 약간 매번 영화 만들 때마다 이슈를 만들어내긴 하는 것 같아요. 옥자도 그렇고 그 저도 마지막으로 하면 네 남한테 추천해주는 저는 너무 좋았고 옥자 이후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결말이 허무해서 북극곰 엔딩이라든가 이제 설국열차 보면 별로였는데 마도도 별로였거든요. 근데 저는 옥자 때부터 너무 재밌었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좀 과장된 느낌 누가 봐도 약간 뭐지 영화인 건 알아도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추천합니다. 애초에 현실적으로 했으면 족적 다 따가지고 이미 들어간 거 알고 옥자 보고 나서 마음 불편해가지고 아 그래요? 옥자는 꼭 봐야 되는 옥자 안 영화라고 봤는데. 생각해요. 옥자는 왜 불편하셨어요? 고기 마음 엄청 네, 불편하잖아요. 마음 불편하죠. 아 고기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물론 나와서 바로 고기를 먹으러 가긴 하지만 하고 아 우리 뭐 엄청 먹을까요? 불편해. 엄청. 그 이거 이제 이거 끝내기 전에 번외인데 그 옥자 성우님이 옥자 그 돼지 성우가 요번에 그 가정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진짜요? 옥자에서 돼지가 말을 해요? 이 그게 이제 그 옥자 난 때 당연히 안 봐가지고 말하고 있구나 라생했는 다이소 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다이소 쪽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옥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휠체어에 앉아 있던 분도 그분이었고 그 마더에서 그 장례식 때 뺨 때리기 전에 이렇게 멱살 잡았던 배우도 그분이라고 들었어요. 좀 마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더도 안 봤어.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오늘 그 영화 기생충 끝. 수고하셨습니다.